우선 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에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 자기소개서 문항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원 동기가 이제 1개 문항, 그다음에 직무 역량이 1개 문항, 그리고 공통 역량으로 물어보는 것이 바로 2개 문항으로 총 4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 즉 직무 능력의 직무 수행 능력, 그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과의 일치성을 포함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도로교통공단을 확인했는데 문항이 7개나 됐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보니까 좀 비교적 간단하다라는 생각도 네. 드는데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코트라의 이제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출제 문항 난이도 자체가 사실은 높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 그다음에 직무 기술서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직무 역량, 그리고 공통 역량이 2개가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도전, 변화, 그다음에 목표 달성 이렇게 공통 역량 1개, 그다음에 소통에 대한 공통 역량 1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글자 수도 사실은 아주 적지도 아주 많지도 않다라고 저는 표현이 되는데 사실 평균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 작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조금 더 많은 정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 이유는 우선 서류 전형에서 적격자 전원 필기 시험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코트라의 경우는요. 그래서 사실상 자격 요건의 유무,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서류 전형에서 자격 요건 자체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후에 자기소개서의 경우에는 합격자분들이 면접 단계에 가셨을 때 그를 위한 내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보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자기소개서 내역을 성심껏 잘 작성을 하셔야지만 지원자분들께서 향후에 이제 면접 때 가셔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면접 자료로 활용이 된다는 점 확인을 하시면서 저희 1번 항목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트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 동기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내가 왜 코트라에 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관점으로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작성을 하실 때는 이제 글자 수에서도 다소 또 부담감이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꼭 언급하자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원자분들께서 이제 간혹 이제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다음 2번 문항의 경우에는 이제 직무 역량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원 동기 파트에는 직무 역량을 내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는 것을 요약해주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무 역량 2번 문항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직무 역량 중에서도 어떠한 것을 갖추었고 그것을 이렇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으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서부터도 기업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자 수가 1000자이다 보니까 500자의 경우에는 직무 능력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일관되게 같은 경험을 쌓아왔고 관심을 가져왔고 어떠한 노력을 꾸준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다른 500자에는 이제 코트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단락을 구분을 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동기의 직무 내용도 좀 같이 서술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좀 감이 잘 안 와요. 네, 맞아요. 구체적으로 문장으로는 어떻게 네. 쓸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직접 한번 작성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와.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참고로 이제 하는 거니까 어떻게 추천드리는 이 방향에 대해서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이 문장을 그대로 쓰시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겠죠? 네, 제가 직무에 대한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어요. 지원 동기 파트에서요. 그래서 직무를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서 작성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저는 수출입 직무로 한번 정해서 문장들을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어떤 학부 활동이 있으실 거고 사회 활동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면서 그동안 저는 이렇게 수출입 직무와 관련한 활동을 일관되게 쌓아왔습니다라고 한번 문장을 적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락별로 이제 문장을 구성한 것은 직무 기술서를 실제로 참고를 해서 해당 키워드들을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 흐름대로 한번 봐주세요. 국제 분야의 배경 지식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익혔다. 그리고 문서 작성과 행정 처리 역량을 길렀다.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분석과 외국인 파트너와의 소통 경험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길렀다.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외국인 동료들과 업무를 수행할 경험도 있었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서비스 수행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긍정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갈고 닦았다라고 해서 내가 경험을 했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해서 직무와 한번 연결을 시켜본 게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가 가진 국제적 감각이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리고 전문성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 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을 해서 코트라 대한민국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해서 지원했습니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때 약 분량이 500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락에는 코트라에 대한 나의 관심 그리고 기업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기업 분석을 하신 내역을 바탕으로 500자 정도 더 살을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네. 예를 들면 코트라의 주 역할을 두 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본부, 그다음에 현장을 오가는 혁신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둘째는 고객, 협력 기관, 유관 기관과 열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포용적인 상생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조사를 한 바를 쓰고요. 그래서 저는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봉사 정신과 책임감을 갈고 닦아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문장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실제로 코트라에 대한 기업 분석을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이건 사실 비단 서류 작성뿐만이 아니라 면접 때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필수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향후 우리 기업에 대해 아는 만큼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하는 질문들이 나올 때도 이때를 대비를 하셔서 꼭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보다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쌤, 여기 예시에 들어준 네. 내용들이 다 직무 기술서에 있는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그 500자는 직무기술서의 키워드를 연결을 한 거고 뒤에 500자는 이제 코트라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네. 아니 쌤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대로 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안 돼요, 됩니다. 안 돼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봤거든요.